지혁아, 살아야 해, 제발. 엄마 대신 죽을게. 다정의 절규가 병원 복도에 메아리 쳤습니다. 그런데 정작 지혁은 병실 침대에서 천장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의사가 방금 나간 직후였거든요. 72시간입니다. 에크모를 달지 않으면 그게 전부입니다. 그 말이 귓가에 맴돌고 있었습니다. 지혁은 천천히 눈을 감았어요. 72시간, 3일. 아니, 정확히는 2일하고도 몇 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에크모를 달면 한 달은 더 버틸 수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온몸에 기계를 연결한 채 천장만 바라보며 기적을 기다리는 게 과연 사는 걸까요? 선배, 은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혁이 눈을 뜨자 은호가 침대 옆에 앉아 있었어요.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밤새 운 게 분명했어요. 은호야, 너 언제 왔어? 아까부터 있었어요. 선배가 자는 것 같아서 깨우지 않았어요. 지혁은 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어요. 지혁 손이 더 차가웠습니다. 심장이 제대로 피를 돌리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였어요. 은호야. 네, 선배. 나. 에크모 안 달 거야. 은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선배, 그게 무슨... 들어봐. 에크모 달면 한 달 동안 꼼짝 못하고 누워 있어야 해. 그 사이에 기증자가 나타날 확률이 얼마나 될까? 10%? 5%? 은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지혁의 말이 틀리지 않았거든요. 나는 병원 침대에서 죽고 싶지 않아. 차라리 내가 원하는 곳에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다가 가고 싶어. 선배. 은호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지혁은 은호의 눈물을 닦아주려다가 멈췄어요. 팔을 올리는 것조차 힘겨웠거든요. 미안해, 은호야. 내가 제일 힘들 텐데. 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고개를 젓는 대신 지혁의 손을 두 손으로 꽉 잡았어요. 선배가 원하는 대로 하세요. 제가 함께 있을게요. 지혁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한편 병원 복도에서 상철과 다정은 의사와 마주 앉아 있었어요. 의사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보호자분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혁 씨 상태로는 이식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다정의 입에서 신음이 새어나왔어요. 에크모를 달면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그 사이에 기증자가 나타나기를 기도하는 수밖에요. 기도요? 기도라니요, 선생님. 상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더 확실한 방법은 없습니까? 돈은 얼마든지 낼 수 있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적합한 기증자가 나타나야 하는데 그게 언제가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1년이 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의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예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을 차마 하지 못한 거예요. 다정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선생님, 저요. 제 심장을 쓰면 안 될까요? 여보. 상철이 다정의 팔을 잡았어요. 하지만 다정은 상철을 뿌리쳤습니다. 내가 죽으면 지혁이가 살 수 있잖아요. 선생님, 지금 당장 수술해 주세요. 의사가 난처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님, 그렇게는 안 됩니다. 법적으로도 불가능하고 지혁 씨가 그걸 원하실 리도 없습니다. 그럼 어떡하란 말이에요? 내 새끼가 죽어가는데. 다정이 그 자리에 주저앉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상철이 아내를 끌어안았어요. 상철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의사는 조용히 자리를 떠났어요. 남겨진 건 무너진 부부뿐이었습니다. 그 시각 진석의 집에서는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고성이가 현관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거든요. 진석은 소파에 앉아 차갑게 아내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여보, 정말 잘못했어요. 제발 용서해줘요. 고성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까지 흘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진석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잘못했다고? 26년 동안 나를 속인 게 잘못이야? 저도 처음엔 진심이었어요. 영나를 낳고 나서부터 점점 걷잡을 수 없게 된 거예요. 거짓말. 진석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내가 언제 한 번이라도 진심이었던 적이 있어? 결혼할 때부터 다 계산이었잖아. 고성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진석의 말이 사실이었거든요. 나가. 여보, 나가라고 했어. 다신 이 집에 발도 들이지 마. 고성희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집어들었어요. 현관문을 열기 직전 고성희가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여보, 후회할 거예요. 진석은 비웃었어요. 후회는 내가 할 거야. 26년 동안 남의 인생 가지고 놀다가 이제 혼자 남게 됐으니까. 고성희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집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자 진석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26년이라는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런데 진석은 몰랐어요. 고성희가 집을 나서기 직전 화장실 간척하면서 안방에 몰래 들어가서 뭔가를 챙겨갔다는 거요. 고성희는 호텔방에 도착하자마자 가방에서 작은 케이스를 꺼냈습니다. 검은색 도장 케이스였어요. 안에는 진짜 인감이 들어 있었습니다. 고성희의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갔어요. 여보, 이제 당신은 끝났어. 고성희는 즉시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네, 확보했어요. 진짜 인감이요. 이제 근저당 서류와 대조하면 진석이 사문서 위조한 게 드러날 거예요. 전화기 너머로 변호사의 흥분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좋습니다, 사모님. 이거면 이혼 소송은 물론이고 형사 고소까지 가능합니다. 그럼 빨리 준비해 주세요. 내일 당장 소송 들어갑시다. 전화를 끊은 고성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화려하게 펼쳐져 있었어요. 26년. 이제 내가 주인공이 될 차례야. 한편 병원으로 돌아온 은호는 병실을 빠져나와 의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각이었어요. 하지만 당직 의사가 있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노크를 하자 안에서 들어오세요라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은호가 문을 열고 들어가자 당직 의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저 지혁 씨 보호자인데요. 아, 네. 앉으세요. 은호는 의자에 앉았어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선생님, 제 심장은 안 될까요? 의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제 심장을 지혁 선배한테 주면 안 될까요? 저는 괜찮아요. 의사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렇게는 안 됩니다. 법적으로 생존한 사람의 심장을 이식하는 건 불가능해요. 그리고 의사는 은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지혁 씨가 그걸 원하실까요? 당신이 대신 죽는걸요? 은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눈물만 주르르 흘렀어요. 돌아가서 쉬세요. 지혁 씨한테 필요한 건 당신의 심장이 아니라 당신이 곁에 있어주는 거예요. 은호는 고개를 숙인 채 의사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습니다. 선배, 미안해요. 제가 아무것도 못 해드려요. 은호는 한참을 울다가 겨우 정신을 차리고 병실로 돌아갔어요. 지혁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은호는 조용히 침대 옆 의자에 앉았어요. 지혁의 얼굴을 바라보는데
눈물이 또 나왔습니다. 은호는 지역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어요. 선배, 저 어떡하면 좋아요? 선배 없으면 저는. 그때 지역이 눈을 떴습니다. 은호야. 선배, 깨셨어요? 지역은 희미하게 웃었어요. 너 우는 소리 들렸어. 죄송해요. 깨우려던 건 아니었는데. 괜찮아. 어차피 잘 자지도 못하는 걸. 지역이 은호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은호야, 나한테 부탁 하나 들어줄래? 네, 선배. 뭐든지 말씀하세요. 나 바다 가고 싶어. 은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지금요? 지금 당장은 아니고 내일. 아니, 오늘 아침에. 선배, 지금 몸 상태가. 알아. 위험한 거 알아. 근데 은호야, 나 진짜 바다 보고 싶어. 에크모 달면 한 달 동안 이 병실에만 있어야 하잖아. 그 전에 마지막으로 바다 좀 보고 싶어. 은호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지역의 부탁을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위험한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선배, 제발 은호야. 이게 내 마지막 부탁일 수도 있어. 그 말에 은호의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알겠어요. 지역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고마워, 은호야. 다음 날 새벽 5시 병원은 아직 고요했습니다. 지역과 은호는 조용히 병실을 빠져나왔어요. 지역은 간호사 눈을 피해 환자복 위에 재킷을 걸쳤습니다. 은호가 지역의 팔을 부축했어요. 선배, 괜찮으세요? 아직은 괜찮아. 두 사람은 비상계단을 이용해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주차장에 도착하자 은호의 차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선배, 먼저 타세요. 은호가 조수석 문을 열어줬습니다. 지역이 차에 타려는데 순간 어지러움이 찾아왔어요. 휘청거리는 지역을 은호가 급히 붙잡았습니다. 선배, 괜찮아. 잠깐 어지러웠을 뿐이야. 선배, 우리 그냥 돌아가요. 너무 위험해요. 아니야. 가자. 제발. 지역의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은호는 더 이상 말리지 못했어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서울을 빠져나가 동해 고속도로로 접어들었어요.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와, 일출이다. 지역이 창밖을 바라보며 감탄했어요. 은호도 잠깐 고개를 돌려 일출을 봤습니다. 붉은 해가 수평선 위로 떠오르고 있었어요. 예쁘죠, 선배? 정말 예쁘다. 그런데 지역의 목소리가 이상했습니다. 은호가 지역을 보니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선배, 왜 우세요? 아니야. 그냥 너무 예뻐서. 은호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알고 있었거든요. 지역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걸요. 1시간 반 정도 달려 동해 바다에 도착했습니다. 아침 일찍이라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선배, 다 왔어요. 지역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바닷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지역은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좋다. 정말 좋아. 은호가 지역 옆에 섰어요. 두 사람은 모래사장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신발을 벗고 맨발로 걸었어요. 은호야. 네, 선배. 나랑 결혼해 줄래? 은호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지역을 돌아봤어요.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지역이 웃었습니다. 농담이야. 근데 진담이기도 해. 만약 내가 살아남으면. 아니, 내가 꼭 살아남아서 너한테 정식으로 프로포즈 할게. 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선배, 꼭 살아남아야 해요. 약속이에요. 그래. 약속할게. 두 사람은 다시 걸었습니다.
파도 소리만 두 사람 사이를 채웠어요. 그때였습니다. 지혁이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무릎을 꿇었어요. 선배, 선배. 은호가 급히 지혁을 붙잡았습니다. 지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선배, 정신 차려요. 지금 바로 병원 가요. 은호가 지혁을 부축해 차로 향했어요. 지혁을 조수석에 태우고 급히 운전석에 올랐습니다. 선배, 조금만 버텨요. 금방 병원 도착해요. 은호는 엑셀을 밟았어요. 차가 빠르게 달렸습니다. 한편 병원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간호사가 회진을 돌다가 지역의 병실이 비어 있는 걸 발견했거든요. 즉시 상철과 다정에게 연락이 갔어요. 뭐라고요? 지혁이가 사라졌다고요? 상철이 소리쳤습니다. 네, 보호자님. 아침 회진 때 확인했는데 병실에 안 계셨어요. 이게 무슨... 당장 찾아야죠. 상철과 다정은 급히 병원으로 향했어요. 도착하자마자 간호사실로 달려갔습니다. 우리 아들 어디 갔어요? CCTV는 확인했어요? 간호사가 난처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비상계단으로 나가신 것 같은데 거기는 CCTV가 없어서. 지금 아들이 사라졌는데 CCTV가 없다고요? 다정이 소리쳤습니다. 그때 상철의 전화기가 울렸어요. 은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은호야? 아버님, 지금 지혁 선배랑 병원으로 가고 있어요. 뭐, 지혁이 어디 갔었어? 지금 어디야? 동해에서 출발했어요. 1시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선배가 쓰러졌어요. 상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 지금 당장 가까운 병원으로 가. 119 불러. 네, 아버님. 전화가 끊겼습니다. 상철은 다정을 봤어요. 여보, 지혁이가 쓰러졌대. 다정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상철이 급히 아내를 붙잡았어요. 여보, 정신 차려. 지금 가야 해. 두 사람은 서둘러 차에 올라탔습니다. 동해 방면으로 달렸어요. 1시간 후 은호의 차가 병원 응급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환자분 이쪽으로. 지혁이 들것에 실렸습니다. 은호가 뒤따라 뛰었어요. 선배. 응급실 문이 닫혔습니다. 은호는 문 앞에서 멈춰 섰어요. 무릎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선배. 1시간 후 상철과 다정이 병원에 도착했어요. 복도에 주저앉아 있는 은호를 발견했습니다. 은호야. 다정이 은호에게 달려갔어요. 지혁이는? 지혁이 어디 있어? 저기 응급실에. 다정은 응급실 문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상철도 뒤따라갔어요. 얼마 후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들이시죠? 네. 우리 아들 어떻게 됐어요? 의사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일단 응급처치는 했습니다. 하지만 상태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 에크모를 당장 달아야 해요. 그럼 달아주세요. 빨리요. 네, 지금 준비하겠습니다. 의사가 다시 응급실로 들어갔어요. 다정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지혁아,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상철이 아내를 끌어안았어요. 상철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은호는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자기가 지혁을 바다에 데려가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제 잘못이에요. 다 제 잘못이에요. 은호는 복도 구석에 앉아 고개를 묻었습니다. 그 시각 고성이는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있었어요. 사모님 확인했습니다. 이 인감이 진짜가 맞네요. 변호사가 도장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그러면 근저당 서류에 찍힌 인감은 가짜입니다. 회장님이 위조한 거예요. 고성희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이제 진석은 끝났네요. 네, 사문서 위조로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이혼 소송에서도 압도적으로 유리하고요. 좋아요. 바로 진행하세요. 알겠습니다, 사모님. 고성희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진석, 이제 내 차례야. 26년 동안 너한테 당했던 거, 이제 갚아줄게. 하지만 고성희는 몰랐습니다. 진석이 이미 모든 걸 예상하고 있었다는 걸요. 진석은 회사 사무실에서 전화를 받고 있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소송장 받으면 바로 연락 주세요. 전화를 끊은 진석은 의자에 깊이 앉았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어요. 고성희가 진짜 인감을 가져갔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 고성희야. 내가 이기는 줄 알겠지. 하지만 진석은 서랍을 열었어요. 안에는 서류 뭉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근저당 취소 서류였어요. 진석은 이미 고성희가 움직이기 전에 근저당을 없애놨던 겁니다. 가짜 인감으로 설정했던 근저당을 진짜 인감으로 취소한 거예요. 미안하지만 이번엔 내가 한 수 위야. 진석은 서류를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지역의 에크모 시술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상철과 다정, 은호는 수술실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수빈과 지환도 달려왔어요. 오빠 괜찮을 거야, 그렇지? 수빈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다정이 딸을 끌어안았어요. 그래, 괜찮을 거야. 우리 지역이 강한 애야. 하지만 다정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2시간 후 수술실 문이 열렸어요. 의사가 나왔습니다. 에크모 시술 성공했습니다. 다정이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안도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이건 시간을 버는 것뿐입니다. 기증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의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그래도 시간을 벌었으니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상철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역은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온몸에 기계가 연결되어 있었어요. 가족들이 차례로 면회를 갔습니다. 은호가 마지막으로 들어갔어요. 지역은 의식이 있었습니다. 은호를 보자 희미하게 웃었어요. 은호야, 미안해. 선배, 말하지 마세요. 힘들잖아요. 아니야. 말해야 해. 지역이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나 바다 보러 간 거 후회 안 해. 너랑 함께여서 행복했어. 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선배, 꼭 살아남아야 해요. 저한테 프로포즈 하기로 약속했잖아요. 지역이 웃었습니다. 그래, 약속했지. 꼭 지킬게. 은호는 지역의 손을 꼭 잡았어요. 기계 소리만 병실을 채웠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지역은 에크모의 의지에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어요. 상태는 좋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72시간이라고 했지만 에크모 덕분에 일주일을 버텼어요. 하지만 기증자 소식은 없었습니다. 다정은 하루에도 몇 번씩 의사를 찾아가 물었어요. 선생님, 아직도 소식 없나요? 죄송합니다, 어머님. 아직은. 다정은 복도로 나와 주저앉았습니다. 더 이상 눈물도 나지 않았어요. 상철은 밤마다 병원 지하 기도실로 내려갔어요.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제발, 우리 아들만 살려주십시오. 제 목숨을 가져가셔도 좋으니. 은호는 회사와 병원을 오가며 지역을 간호했어요. 밤에는 병실에서 지역 곁을 지켰습니다. 어느 날 밤 지역이 은호를 불렀어요. 은호야. 네, 선배.
나 고마워. 왜요, 갑자기? 그냥 내 곁에 있어줘서. 은호는 지역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선배. 저는 어디도 안 가요. 지역이 웃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이 슬퍼 보였습니다. 그 다음 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의사가 병실로 달려왔어요. 보호자분들, 기증자가 나타났습니다. 다정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정말이에요? 진짜예요? 네. 대기 순위에서 앞에 두 분은 이미 돌아가셨고, 한 분은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지역 씨에게 딱 맞는 기증자가 나타났어요. 상철이 의사의 손을 잡았어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수술은 내일 오전에 진행하겠습니다. 의사가 나간 후 병실에는 기쁨의 눈물만 가득했습니다. 다정은 아들의 손을 잡고 울었어요. 지혁아, 살았어. 우리 지혁이 살았어. 은호도 지혁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선배, 들었죠? 내일 수술이래요. 이제 괜찮아질 거예요. 지혁은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기적이 진짜 일어났네. 그날 밤 모두가 설렘과 불안 속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술이 시작되었어요. 지혁이 수술실로 들어가기 전 가족들에게 인사했습니다. 엄마,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금방 올게요. 다정이 아들의 손을 꼭 쥐었어요. 그래, 우리 지혁이 꼭 돌아와야 해. 수빈과 지완도 오빠를 껴안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은호가 지혁 앞에 섰어요. 선배, 수술 끝나고 봐요. 그래, 기다려줘. 지혁이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가족들은 수술실 밖 복도에 모여 앉았습니다. 다정은 두 손을 모아 기도했어요. 상철은 아내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마침내 수술실 문이 열렸어요. 의사가 마스크를 내리며 나왔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의사의 입이 열렸어요. 수술 성공입니다. 다정의 무릎이 풀렸습니다. 상철이 급히 아내를 붙잡았어요. 은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지혁은 회복실로 옮겨졌어요. 몇 시간 후 깨어났습니다. 가족들이 차례로 면회를 갔어요. 다정이 가장 먼저 들어갔습니다. 지혁아, 엄마. 지혁이 희미하게 웃었어요. 다정은 아들의 손을 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엄마, 나 살았어요. 그래, 우리 지혁이 살았어. 상철, 수빈, 지완도 차례로 들어와 지혁을 보았어요. 마지막으로 은호가 들어왔습니다. 선배, 은호야. 왔어? 지혁이 은호를 보며 웃었어요. 은호는 천천히 침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선배, 약속 지켰네요. 그래, 살아남았어. 이제 너한테 프로포즈 해야지. 은호가 울면서 웃었어요. 아직은 좀 쉬세요. 프로포즈는 나중에 받을게요. 그래, 조금만 기다려. 두 사람은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한편 고성이는 변호사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사모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근저당이 이미 취소되어 있었습니다. 뭐라고요? 고성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회장님이 우리보다 먼저 움직이셨어요. 진짜 인감으로 근저당을 취소하셨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가진 증거는 이제 무용지물입니다, 사모님. 전화가 끊겼어요. 고성희는 멍하니 전화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박진석이 날 갖고 놀아. 고성희는 무너졌습니다. 26년 동안 계획했던 게 한순간에 무너진 거예요. 그날 밤 진석은 성재, 영나,
우진을 불렀어요. 아빠가 할 말이 있어. 아빠, 무슨 일이에요? 영나가 물었어요. 아빠가 너희 엄마랑 이혼하기로 했어. 충격을 받았지만 예상했던 일이기도 했어요. 아빠, 괜찮으세요? 성재가 아버지를 걱정했습니다. 아빠는 괜찮아. 오히려 이게 맞는 것 같아. 진석이 성재, 영나, 우진을 바라봤어요. 미안하다. 아빠가 너희한테 좋은 가정을 만들어주지 못했어. 아빠, 아니에요. 우진이 아버지를 껴안았습니다. 영나와 성재도 아버지를 껴안았어요. 우리는 아빠 편이에요. 항상. 진석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렇게 화려한 날들의 49회가 끝나갑니다. 지역은 새 심장을 얻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은호는 그 곁에서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진석과 고성희의 26년 결혼은 끝을 향해 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진석에게는 자식들이 있었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어요. 상철과 다정은 아들을 지켜냈습니다. 부모로서 가장 힘든 시간을 버텨낸 거예요. 모두의 화려한 날들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가 남아 있었어요. 고성희는 무너졌지만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카드가 남아 있었거든요. 그리고 지역의 회복 과정도 순탄하지만은 않을 거예요. 새로운 심장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화려한 날들, 진짜 화려한 날들은 이제부터입니다.